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.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, I love you.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. Dream a little dream of me.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. Kiss me.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'll miss me while I'm alone and blue as can be. Dream a little dream of me. Stars fading.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월요일 아침입니다.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? 네, 저도 주말 잘 보냈습니다. 오늘 제가 아침에 어젯밤 새벽에 좀 잠을 설치기도 했고 또 아침에 지하철에서 고개를 엄청 쳐박고 잤더니 여기 담이 걸렸는지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이 척추뼈가 통증이 장난이 아니네요. 그래서 지금 타자를 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할 때도 그렇고 이 척추뼈가 고스란히 고통을 전달하고 있는데 너무 아픈데요. 네. 주말 잘 보낸 얼굴이 아니라고. 네. 굉장히 저는 주말 동안 가족끼리 어디를 다녀왔는데 요 근래 할머니 생신이시기도 해서 가족끼리 다녀왔는데 어디를 간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. 정말 차들이 많이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뭐 길 도로 위에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처럼 너무 피곤했어요. 그래서 어제 새벽 거의 1시 정도에 집에 도착해서 씻고 가뜩이나 못 자는 잠 씻고 그러니까 2시 정도 됐는데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밖에 못 자서 막 그 압박감이 3시간 동안 어떻게 빨리 푹 숙면을 취해야 될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숙면을 취하지도 못했고 오늘 지하철에서 잠을 엄청 잤는데 좀 자세가 잘못됐는지 딱 안국역 할 때 번뜩 눈이 뜨여서 일어났는데 순간 고개가 이렇게 되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엄청 이 척추 뒤에 뼈라고 그래야 되나요? 근육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통증이 계속 쌓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하철이나 그 버스를 탈 때 잠을 잘 때 참 자세를 잘 하고 자야 되는 게 중요하다. 목베개 갖고 다녀야겠어요. 진짜 저도 옛날에 학교 통학할 때는 집에서 학교까지 자석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이제 자석버스 타고 중간에 서울에서 갈아타서 학교까지 갔었는데 그 자석버스 타는 동안에 거의 뭐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그때는 목베개를 항상 갖고 다니고 탔는데 보통 버스 탈 때 아침에는 출근길이라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.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정말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거고 자리를 못 앉으면 그 하루는 오늘은 일진이 안 좋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어떻게 제가 이제 회사 통근할 때는 굉장히 지하철에서 자리를 잘 앉기 위해서 온갖 가진 노력을 다하면서 그 시간을 정말 정확히 잘 지키거든요. 지하철에 사람이 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지하철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집에서 모란까지 와서 수서로 가는 지하철을 탄 다음에 3호선을 딱 갈아타야 되는데 그 수서에서 출발하는 지하철이 있을 때 그거 딱 노려가지고 만약 그거 못하면 서서 와야 되고 딱 그거 타면은 거기서부터 앉아서 올 수 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자리를 잘 맞춰서 시간을 잘 맞춰서 앉아서 오긴 했는데 자고 오는 동안 자세가 좀 안 좋았는지 잔 게 잔 것 같지가 않은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도 주말을 잘 보내셔야 월요일이 상쾌하게 시작이 될 텐데 오늘 첫 곡으로 웃는 거야 서영은의 웃는 거야 노래 틀어드렸듯이 월요일이 활짝 웃어야 한 주가 웃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웃는 거야 노래를 틀어드렸어요. 주말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든 아니면 피곤한 일이 있으셨든 안 좋은 일이 있으셨든 또다시 이렇게 월요일에 태양은 떴고
또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오늘 제가 오프닝 멘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눈치를,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기도 한데, 네, 오늘은 바로 예언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. 인생에 있어서 예언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듣죠. 언젠가 어디선가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다 이런 예언도 있고, 아니면 뭐 어느 순간에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기도 하는데, 우리는 이 예언을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예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, 아니면 믿지 않으면서 믿게 되는 또 하나의 뭔가 불확실한 그런 나의 미래,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갖고 와봤습니다. 그러면 노래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, 네, 옐로우 몬스터즈의 눈사람 노래 듣고 왔습니다. 지금 제가 머리통이 좀 예뻐서 삭발을 해도 좀 잘 어울릴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나 봐요. 그죠? 지금 삭발을 하라고 차라리 머리를. 네, 제가 머리를 민소 들어와서 참 많이 바꿨죠.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머리가 긴 상태로 들어왔다가 이제 점점 짧아지고, 뭐 파마도 했다가 단발로 했다가 이제 숏커트로 얼마 전에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또 머리가 좀 많이 길렀다고 머리를 자를 때가 됐다면서,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머리를 이제 기르시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래서 삭발을 할까요? 여쭤봤더니 삭발 좋다면서 다들 대찬성을 하시네요. 이렇게 저를 골로 보내실 줄이야, 단번에. 네. 어쨌든 민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과 참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는 생각이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느껴지게 되는데, 지금도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. 하지만 제가 민소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런 수많은 시간들이 참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, 어떤 시간을 앞으로 함께 맞이하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대처하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기도 하죠. 지금도 많이 좀 전국이 어수선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데,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제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,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MBC 방송에서 하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죠. 거기를 통해서 어떤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근데 다들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,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. 예언 카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예언 카드 526장인가요? 그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, 지금까지는 그 카드가 모든 예언을 다 맞췄대요. 진짜 신기한 게, 그 예언 카드에 나오는 그 그림이 뭐 당시 미국의 9.11 테러 사건을 그린 그림도 있었고, 근데 정말 그 그린 그림처럼 쌍둥이 빌딩을 이제 테러하는 그 장면이 카드에 있었는데, 그 카드처럼 똑같은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죠. 그리고 일본 쓰나미가 일어나서 원전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도 똑같이 당시 카드에 그려져 있었고, 그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 모양이 또 그려져 있어서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그림이죠? 당시 멕시코 그쪽에서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. 굉장히 크게 있어서 환경 오염이 정말 심하게 됐었는데, 그 기름 유출 사건을 알리는 예언 카드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정말 이 예언 카드를 그때 당시 제작했던 게임 회사 대표가 자신은 신의 계시가 받은 것도 아니고, 어떤 뭐 자신이 예언자인 것도 아니고, 일루미나이트라는 그런 사이트를 해킹하다가 거기에 있는 그걸 토대로
카드를 만든 것뿐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 당시 그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보면은 그 일루미나이트라는 한 음모 단체가 어, 우리 전 지구를 종말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하나의 일환인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고.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의혹일 뿐인가라는 얘기로 그렇게 끝났었는데 그 굉장히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숱한 예언들을 듣잖아요. 당시 2012년 마야 달력의 그 날짜가 2012년으로부터 종료가 된다. 그래서 우리는 당시 정말 지구가 종말하나 이런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고 항상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 우리는 지구에서 종말하고 없어져야 할 때죠.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예언들로 우리는 휩싸여져 있지만 그때 당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언이 진짠지 거짓인지를 알 수 없을 뿐인데 참 이렇게 예언이라는 것들은 나약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믿어야만 뭔가 내가 안심이 되고 내가 나의 인생의 합당성을 찾게 되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하지만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좀 어떤 것들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그런 사리 분별력이 아직은 인간한테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하나 드는데요.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. 신청곡입니다. 네, 팀의 사랑합니다. 노래 듣고 올게요. 네, 팀의 사랑합니다. 노래 듣고 왔습니다. 오늘 저한테 지금 굉장히, 그죠. 어머, 어머. 오늘 참 이 얘기를 할 때마다, 그리고 고개를 살짝살짝 움직일 때마다 뒤 척추 뼈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.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 한순간 한순간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뼈 같은 게 그 자리 잡는 게 달라진대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세를 잘못된 자세가 좀 오래 유지가 되면은 이 뼈는 그대로 그게 이 주인에 맞는 그 뼈의 모양이구나 하고 그렇게 딱 자리를 잡아버린다고 해요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뒷목 노래 듣다가 이제 막 고개를 흔들다가 순간 다시 한번 뒷목을 잡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자세의 중요성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. 우리가 지금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제가 그 예언 카드에 대한 이야기 앞서 해드렸잖아요. 그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그 예언 카드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예언 카드에 따르면 또 되게 무서운 게 정말 지금까지 나왔던 예언 카드대로 모든 그 지구의 흐름이 딱 보여지는 게 보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지구는 예언 카드에 따르면 하나의 한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고 보게 되면 당시 사람의 살을 파먹는 그 바이러스가 배포가 된다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다. 앞으로 그리고 에너지 고갈 위기가 닥쳐와서 모든 사람의 에너지 그런 고갈적인 모든 국가가 에너지 고갈 위기를 맞게 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그 세계 3차 대전이 또 일어나서 결국 지구는 종말을 하게 된다. 뭐 이런 예언 카드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안에는 안 일어나겠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. 지구가 어느 순간 공룡이 살던 시대에도 좀 종말을 맞았고 수많은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. 우주도 흐름이 있는 것처럼 지구도 언젠가는 또 인류도 언젠가는 다른 시대로 전환을 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지구라는 그 우주 행성체가 다른 행성체로 이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. 그때까지 뭐 제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우주도 하나의 생물인 거잖아요. 하나의 그런 흐름이 자연의 섭리인 거고 인간도 하나의 자연의 섭리인 거죠.
그만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. 아무리 위대한 인간의 힘이다 할지라도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 예언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이 운명이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계신 것 같고 신호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뭐 다들 정해져 있는 것대로 인간은 흘러갈 뿐인데 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재, 이 현재 자체에 충실하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뭐 그 어떤 예언이 있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재에 충실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을 맞닥뜨려도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. 신청곡입니다. 더시아의 내 맘은 죽어가요. 네, 더시아의 내 맘은 죽어가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. 노래 처음 이거 들어봤는데 굉장히 신나네요. 지금 예언에 대한 이야기 우리 좀 나눠봤는데 그 책 나의 결혼에 관한 예언이라는 책이 있어요. 그 책을 요시카 에리라는 일본 작가의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줄거리에 엄청 빠졌었는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한 여자가 어떻게 보다 점쟁이를 만나는데 그 점쟁이를 통해서 28 전에 운명의 남자를 만나야 한다. 그래야 애군을 피할 수 있는 사주를 갖고 너는 태어났다. 이런 얘기를 들어요.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한 숱한 여자의 그런 흥미진진한 일생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 저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그 돌을 아십니까? 하시는 분이 잡아요. 저 진짜 막 길거리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죠. 뭐 굉장히 좀 뭐 조상이 엄청 복을 줬다 이러면서 지금 하지만 그 복을 잘 알지 못한다. 굉장히 고민이 많다 저보고.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약간 팔랑귀가 좀 심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솔깃해요. 나도 좀 그런 생각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들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진짜 한 번은 강남역에서 그 길을 걷다가 하루에 이제 그 도로 있잖아요. 강남대로. 그래서 강남 지하철 2호선 출구를 벗어서 교보문고까지 꽤 걸어가는 시간이 있어요. 그 길을 가는 동안 5번을 마주친 거예요. 근데 그날 저는 좀 나름 심신 상태가 불안정할 때여서 좀 솔깃했죠.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마음에 그런 뭔가 운명적인 그런 게 있는데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. 정말 제 친구들이 그 얘기 듣고 너 진짜 안 되겠다. 그런 거 어디라고 따라가냐. 근데 뭐 정말 아무 일 없었고요. 그냥 정말 그런 얘기 들었어요. 그래서 얘기 듣고 뭐 저를 이름을 써서 그걸 불에 태워야 된대요. 그래서 그걸 불에 태우면 애군이 사라져서 앞으로 제가 지구가 종말하더라도 저는 다음에 신세계에도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을 지닌 거라고. 그래서 그럼 뭐 어쨌든 나는 지구 종말에도 걱정은 없겠구나. 이런 어이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랬었는데 굉장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닌 거 알면서도 가끔 혹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가 그런 거죠. 굉장히 좀 하루하루가 고민이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잘 안 풀리거나 누군가의 그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거나 그럴 때 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면 약간 솔깃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아닌가요? 팔랑귀인 저만 그런 건가요?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 한 번은 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강남역을 이제 집에 가려면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거기서 요즘에 그런 도름 있으십니까로 많이 유인을 해서 여자를 납치하는 경우가 많다더라. 이 얘기 듣자마자 너가 생각났다며 조심해라. 아무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. 그래서 나 이제 안 따라간다. 절대 안 한다 이랬는데 아, 제 친구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제일 걱정된대요. 네. 뭐 그렇죠. 어쨌든
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좀 솔깃할 때가 있는데 이 책에서처럼 저보고도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면서 30 전엔 절대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약간 좀 그것 때문인지 저도 30 전에는 하기 싫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. 네. 할 남자가 없나?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지금 청취자분들이 이 아가씨 어쩐데 큰일 날 사람이네. 가진 얘기 이제 절대 안 따라가요. 한 번 따라갔으니까 네. 한 번 따라가서 아무 일 없었던 거는 굉장히 다행인 건데 저도 가끔 좀 불안했죠. 그때 만약에 따라갔다가 정말 큰일 나쁜 사람 만나서 큰일 나셨을 수도 있겠구나. 너무 그러니까 약간 호기심에 그랬던 것 같아요. 호기심도 있고 너무 그날 하루 동안 또 그날 그 당시에는 가는 족족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진짜 무슨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나? 조상님의 뜻을 내가 못 받들고 있는 건가? 이런 어이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도를 믿습니까가 네가 봉으로 보입니다. 라는 얘기래요. 제가 참 많은 봉으로 보였던 거군요. 네. 어쨌든 한번 궁금증을 풀었으니까 이제는 뭐 그런 아니까 더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뭐 가봤자 이러니까 큰일 날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? 네. 백치미 어머 네. 지금 어쨌든 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은 먹을 것 같았다 생각은 들었는데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저를 맹비난 하실 줄은 몰랐네요. 네. 빨리 해피해야겠어요.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. 네, 신청곡입니다. 네, 로비 윌리엄스의 Something Stupid.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인가요? 스투피드? 네, 로빈 윌리엄스의 Something Stupid. 네, 감사합니다. 저 이 얘기를 할 줄 알고 딱 이렇게 신청곡을 해주신 거죠? 네, 잘 듣고 왔습니다. 참 사람이란 게 미래를 안다면 뭔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미래를 안다면 그만큼 인생은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. 또 미래를 안다면 더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이 더 생길 것 같아요. 그냥 모르게 하루하루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영화 오늘 여러분들 큰 수확 하나 거두셨네요. 네. 지금 저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맹비난 하시면서 네. 얼굴에 광채 난다는 게 저는 네 얼굴이 뭐죠? 뭐라고 하셨죠 그때? 네, 얼굴이 광채 난다가 금방 까먹었네요. 그만 얘기해드리고선 이렇게 네 얼굴이 잘 넘어오게 생겼다. 네. 저는 또 광채 난다고 해서 되게 좋아했어요. 내가 좀 광채 나나 속으로. 그럼 광채 나긴 하지. 오늘 화장을 좀 잘했나?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. 잘 넘어오게 생겼다 이거군요. 안 되겠네. 아무튼 오늘 이 얘기하면서 저는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. 그때 당시 탐 크루즈가 주연을 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다 아시죠? 이 영화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잖아요. 그 예언자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 사건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그 공을 만들어주죠. 그래서 예언자 3명이 그런 호수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좀 물 있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사람이 아닌 거죠. 사람이 아닌 뭔가 사람이지만 너무나 미래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미리 범죄를 알아내서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딱 잡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자체가 영화 그 상에서 보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인생이 또 꼬이고 또 미래를 그렇게 너무 미리 알아버려서 더 꼬이는 문제들, 더 큰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굉장히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서 보면은 이것도 언젠간 우리가 실제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자체에서도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거 예측 가능한 행동들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사람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의 무의식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,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내재돼서
표출되는 것들이 무의식의 행동이라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,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들이 축적이 돼서 앞으로의 인생을 예측하고 또 가늠한다는 거죠. 그런 만큼 우리의 현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이 예언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, 그만큼 우리가 내가 멍을 때리고 길을 걸어간다면 돌을 아십니까가 나를 붙잡는다. 이런 것도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멍 때리는 거, 얼굴 광채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. 잘 넘어오게 생겼다라는 거니까.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이 현재가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 정신 번쩍 차리고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항상 뭔가 주시하면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. 네,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우리 써니 칭찬고 이어가도록 할게요.